안녕하세요, 칠더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단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솔로 앨범 그리고 보컬, 싱어송라이터로도 정말 많은 앨범에 참여하셨지만 BTS, 제이홉, 빈지노, 크러쉬 등 대형 스타들의 프로듀서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K-R&B 시리즈로 한국 R&B에 또 역사를 쓰고 계시고 포포모, 소울 딜리버리로 또 협업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바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최근에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셨고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작곡과 프로듀싱 그 모든 것의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진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근황. 요즘 근황 아이 신생아를 돌보는 틈틈이 비트를 만들고 또 틈이 나면 가사를 쓰고 열심히 데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생아. 아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은 말도 못하게 행복하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첫 기억이 한 4살 5살인데 또 막 더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전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처음 역사를 한번 상상해보고 싶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억 안 나는 나의 역사. 걔를 보면서 걔가 나랑 그래도 제일 비슷한 존재니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제 하루하루는 어땠을까 보는 거죠.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그래서 요즘에 재미있는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애기멍이라 그래가지고 아기 명상. 아기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명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한 5분 동안 걔랑 나랑 눈 마주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너는 누구니? 넌 어디서 왔니? 이런 대화들을 계속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후딱 지나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퓨어하게 정화되는 아름다운 명상입니다. 살면서 처음 또 겪어보는 감정이니까. 이제 또 앞으로의 음악이 기대가 됩니다. 아이가 또 태어났으니까. 네. 또 새로운 영향을 받을 테고 아마 요즘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실 거고, 그러면서도 음악을 지금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팍팍팍팍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일단 뭐라도 해놓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고정 질문으로 하고 싶은데 요즘 많이 듣는 음악. 요즘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진보적 음악관이라는 코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너는 프로듀서들을 위주로 지금까지는 프로듀서들 위주였는데 다양한 음악에 관련된 연주자라든지 믹싱 엔지니어라든지 다 소개를 할 건데, 그런 코너를 하다 보니 거기서 소개하는 사람들 음악을 다시 듣게 되고, 어릴 때의 추억 여행도 되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음악들을 다시 듣는데 지금 들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없나요? 어제 나왔던 에피소드 2월 지금 중순 기준으로 어제 나왔던 거가 조데시의 멤버이자 프로듀서인 드반테 스윙인데, 드반테 스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팀벌랜드, 미시 엘리엇 등을 다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키워줬다기보다는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죠. 그 레이블 안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흔한 얘기지만 앨범 안 내주고 계속 음악만 같이 만들다가 지쳐서 떠나가면서 하나둘씩 솔로로 나와서 잘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팀벌랜드의 초창기 음악, 드반테 스윙, 조데시 음악에서 팀벌랜드가 참여했던 음악,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지금의 팀벌랜드가 완성되기 전에 그 조짐이 있을 때 그런 걸 들으면서 저도 아직 어떤 면에서는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완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런 어떤 초창기의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내 음악이 나중에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려질까, 어떤 초창기로서 보여진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하면서 듣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음악 듣는 거를 어디서 배우냐면, 그냥 알고리즘 음악도 많지만 찾아 듣는데 프로듀서의 계보로 찾아 듣는 일이
되게 처음에는 이게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한번 그걸 알면 서로의 영향이 없으면 그 음악이 또 탄생할 수 없었고 시대가 그들에 의해 또 써지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 들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되기 전의 스타일을 들으면서 어떤 과도기를 거쳐서 이런 스타일이 확실히 됐는지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사람의 스타일이 완성된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뭐 팀벌레이크랑 한 거, 팀벌랜드랑 뭐 그런 거는 이제 완전 최고의 커리어 때 듣는 건데 맞아. 저도 이제 위키피디아나 뭐 요즘 AI 검색을 잘 참고하면 크레딧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작곡 보고 이랬는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엔 참여했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다큐 있으면 너무 좋고 없으면 추측을 해가지고 아 그럼 여기서 어떤 싸움이 벌어졌고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오히려 되게 먼 얘기처럼 안 느껴져서 좋았고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걔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다 실수들이 있었을 거고 그 실수를 듣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너무 환상대로 듣는 것보다는 뭐 너무 테크니컬한 거를 떠나서 이거는 누가 어떻게 연주했는데 아 요거는 몇 번째 테이크에서 끝났을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들으니까 역시 연주자라 그런 거를 듣네요. 아 막 뭐 저희는 그렇거든요. 보통 애드립 같은 걸 다 녹음해놓고 코드를 녹음을 몇 개 해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음악이 어떻게 완성돼 있는지 몰라요. 발매되고 알아요. 이거 썼구나.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지금 진보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고 팟캐스트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 역사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뭐 역사만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좀 재밌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실용음악과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그땐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역사를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블루스는 몇 년대 뭐 어떤 앨범이 몇 년도에 나왔지 막 이런 뭔가 한국사 시험 보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무적이 되니까 재미없는데 이렇게 직접 프로듀싱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니까 되게 그냥 좀 친근한 느낌으로 듣기 좋고 약간 침착맨님 방송처럼 설거지 하면서 듣다가 아 이거 놓쳤다 하면 거기부터 다시 듣고 그럼 아 졸립다 하면 잘 때 듣고 그냥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서 앞으로도 또 재밌는 컨텐츠가 많을 테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님의 음악을 들었을 때는 어쨌든 좀 특색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프로듀서나 아티스트에 비해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접근법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 너무 테크니컬한 것 아니라도 시작부터 다를 때 결과물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약간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저는 약간 그러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창의적인 편이 아니었고 뭐 나름의 창의성이 있겠지만 시작을 그렇게 가지는 잘 못했어요. 근데 비슷하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고착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겠지? 마음은 편해요. 근데 도파민이 떨어지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을 때마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엉뚱하다. 슈퍼프레이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이 그 코너 이름이 진보적 음악관인 게 뭐 영화관 같은 그 관도 되지만 뭐 가치관 할 때 좀 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을 소개를 하는 건데 어떤 강의 비슷한 형식을 빌었지만 거기 사이사이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들을 소개를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지금 팀벌랜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팀벌랜드의 음악을 듣고서 나도 뭔가 좋아서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랬을 때 팀벌랜드를 듣지 않고 드반테 스윙을 듣는 거죠. 왜냐면 팀벌랜드를 들으면은 나는 팀벌랜드를 따라하게 될 거고 팀벌랜드의 어떤 아류나 아니면 말하자면 팀벌랜드의 동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동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벌랜드의 위의 형의 음악을 들어서 드반테 스윙을 들으면은 나도 좀 동급으로 동기같이 동기인데 조금 다른 결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뉴잭스윙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뉴잭스윙 말고 좀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레이지를 만든다, 하이퍼팝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하이퍼팝이 나온 그 한 단계 위에 원리, 뭐 그 전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맥락과 개념에서 이게 나왔다. 이거를 조금 먼저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저만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되게 전략적인 느낌도 있고 포지셔닝을 해서 나와 비슷한 처지를 또 생각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환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치고 근데 그런 생각만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행동으로 옮길 때 매번 다르겠지만 어떤 것들이 예시가 있을까요? 예시가 제 앨범에 지난해 나왔던 Summer Freak 앨범, Summer Freak이라는 앨범이 정규 앨범이 네 번째 정규 앨범이 지난해 나왔는데 거기에 Love Bomb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예전에 SM에서 이렇게 뭐 데모 비슷하게 만들었던 건데 그때 엑소를 타겟으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엑소가 What is Love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R&B 슬로우 잼들을 좀 타이틀성으로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저의 발상은 뭐였냐면은 뉴잭 스윙을 SM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근데 이거를 엑소가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화하는 게 일단 목표가 하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뉴잭 스윙을 엑소의 지난 그 좀 느린 R&B 노래랑 합친다. 그러니까 느린 R&B가 돼야 되고 현대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느린 R&B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뉴잭 스윙을 좋아하는 회사고 또 테디 라일리 송캠프도 제가 참여했었고 하니까 그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그러면 충족하는 어떤 해법이 뭘까 생각했을 때 뉴잭 스윙의 BPM을 떨어뜨리는 게 저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뉴잭 스윙이 뭐딱 득끄득끄득 딱딱 득끄득끄득 딱 얘를 느리게 그냥 늘려서 득끄딱 득끄득끄득 딱 이런 그루브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했고 노래가 디벨롭 되면서 그것만으로는 저는 좀 뭔가 새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부족해서 뭔가 그 진보 사운드를 만들려면 그거보다는 좀 더 들어가야 몇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BPM에 맞는 더블 타임을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저지 클럽이 나왔던 거죠. 그 데모를 2013년쯤 만들었던 건데 그때 이미 뭐 저지 클럽, Be More 댄스 그런 음악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BPM에 더블 타임에 맞는 거를 겹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저지 클럽으로 갔다가 심지어는 2절에서는 같은 발상인데 저지 클럽이 아니라 마이애미 베이스로 넘어가요. 비트가 더블 타임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이걸 듣고 들어보시면 되게 먹는 맛이 다른 거 있잖아요. 그렇죠. 레시피를 알고 들으면 그렇죠. 훨씬 맛있고 그리고 분명히 곡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지 보이고 들리고. 맞아요. 그리고 한동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뭐 킥 작업을 많이 할 때는 노래에서 킥만 들리고 다른 노래를 들어도 맞아. 뭐 확실히 그 뇌 게임인 것 같습니다. 뇌 게임. 시퀀서는 어떤 거 쓰시나요? 시퀀서는 지금은 로직을 쓰고요. 로직 거의 대부분 로직을 쓰고 맥에서는 로직 쓰고 PC에서는 스튜디오 원 쓰다가 요즘 PC를 잘 작업을 안 해가지고 거의 로직으로. 장비는 따로 쓰시는 게 있나요? 장비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장비를 팔았는데 어떤 거 파셨나요? 롤랜드 부티크 시리즈를 팔았어요. 그 보코더 VP 그거랑 뭐야 또 SE02랑 걔네를 다 팔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그 아날로그 맛을 좀 손으로 돌려가면서 하려고 사놨다가 결국에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귀찮고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은 정말 시간도 없고 짬내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인터페이스에도 안 물리고 작업할 때 그냥 바로 거기에 이어폰 아이폰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에는 장소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아예 랩탑 키보드로만 작업을 하는데 할만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코드도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아웃보드 기어를 안 쓰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아웃보드나 뭐 이런 외장 악기들을 만질 때마다 이게 또 좀 있어야지 좀 한 방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저도 세팅을 해놓은 게 바로 하고 싶을 때 켜져 있어야 되고 한 번이라도 그걸 켜야 된다면 안 쓰더라고요. 바로 가상악기 쓰더라고요. 저도. 맞아. 그리고 100% 아웃보드만 쓰려면 이제 작업의 속도가 느리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 예를 들어 베이스 그러면 힘이 필요하다. 가상악기는 이미 헤드룸이 잘 없는 상태로 나오니까 가공을 하려면 또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데 맞아. 이건 그냥 치기만 해도 힘이 있으니까 요즘은 더 간소화가 되셨군요. 더 간소화돼가지고 딱 랩탑 한 대. 아, 마스터 키보드도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보셨죠? 장비 사지 마시고 실력을 키우세요. 근데 그 실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유튜브 튜토리얼 아무거나 봐도 배울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유튜브 그런 뭐 작곡 관련된 거 중에서 설마 이거는 뭐 내가 별로 나한테 신선한 내용 없겠지 싶게 생긴 거를 일부러 클릭한 적도 있어요. 막 재미로. 그냥 한번 체크. 게다가 더군다나 제가 채널을 또 하고 있다 보니 뭐 경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동향 남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시장 조사해야죠. 시장 조사로 그냥 이렇게 쓱 보다가 보면은 사실 제가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주입식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 외국에서 잠깐 뭐 7살 때까지 살다 온 것도 있고 그게 아마 좀 생각적인 부분에서 기초가 됐던 것 같은데 뭐랄까 좀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획일적이고 주입식에 남 눈치 보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그래도 조금 덜 하지 않나. 어릴 때 그 시기를 몸이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그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국식 학원 교육식의 컨텐츠를 아예 볼 생각도 안 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호기심에 그냥 클릭을 해서 보는데 역시나 효과는 직방이더라고요. 효과는 막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그냥 여러분 이거 쓰세요. 요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바로 써먹어 보면은 되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음악 실력이라는 것도 되게 애매한 개념이라서 당연히 뭐 피아노 잘 치고 코드 잘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결국은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서는 계속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는 막 브라이언 맥나이트 코드 같은 거 보고 뭐 이렇게 연주자들한테 가끔 어깨너머로 배운 다음에 이거 적용해서 코드웍으로 내가 한번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봐야지 하다가 결국은 또 돌고 돌아서 그냥 나 어릴 때 음악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다 눌러보고서 그냥 느낌 좋으면 음악 만들었던 방식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돌아오고 계속 그래요. 결국 마음과 몸이 편한 게 최고니까. 그러니까 저의 그 요지는 이게 계속 바뀐다는 거죠. 작법이라는 것도 바뀌고 마치 옷 입는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동안 막 꾸미기 시작하면 이제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도 봤네 내가. 좀 과감하게도 해보고 주렁주렁도 해보고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도 다 질리고 나 그냥 흰 티에 면바지에 그냥 컨버스 신고 다니고 싶다로 가고 그런 사이클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저도 요즘 최근에 마이클 잭슨 음악을 다시 오랜만에 듣는데 안 들리던 게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늘었네 라는 걸 좀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최고를 따라해봤자 어차피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안 따라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점을 찾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 사람 따라서 이거 넣어봐야지. 그 사람의 시그니처 샘플 같은 거 넣어봐야지 하면 기분이 너무 좋다가도 이거 그러면 그 사람 따라하는 음악밖에 더 돼? 그래서 요즘 저는 다시 카피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카피를 한다는 게 진짜 베끼는 게 아니고 왜 썼지 이거? 무슨 의도지? 그리고 저는 이제 카피를 하면서도 바꿔요. 나라면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사운드를 따라해도 그 악기 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음향 시스템 또한 안 나와요. 100% 절대.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지금 그걸 재현할 수 없어요. 그런 전제하에 이제 사실 공부의 시간인 거죠. 그냥 무슨 의도일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장비가 더 많지만 안 쓰잖아 어차피. 하나라도 잘 쓰자. 뭐 이럴 때가 있고 며칠 또 있다가 아니야 그게 너무 쓰고 싶어. 이렇게 또 세팅. 아니 좀 픽스해서 살면 안 되나 편하게.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왔다 갔다. 그래서 그거 왔다 갔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좀 안 받아요 요즘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나 지금 뭐 육아하는 30분 사이에 비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좀 대충 만들자라고 했을 때도 그 하나하나가 다 그 노래 탄생의 조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땐 내가 뭐 외국에 나와 있어서 휴양지에 있다 보니까 나오는 뭐 바이브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그 바이브가 있는 거고 또 급할 때 후려치는 바이브가 있고 고뇌 많이 한 게 있고 그가 다 맛있는 건데 내가 이 중에서 너무 요것만 맛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몇 개를 특정 지어놨던 것 같아서 요새는 좀 자유롭게 하려 그래요. 그냥 뭔가 떠오르면은 나한테서 떠오른 건데 내가 이거를 채택하고 표현을 안 하면은 이게 뭐 그럼 그냥 낭비인 거잖아, 낭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뛰어난 뮤지션들이나 성과 많은 사람들도 그냥 그런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떠오르는 거를 다 작품으로 냈었을 수 있겠다. 근데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슛을 10,000번 쏘다 보니까 그 중에 3,000개 들어간 게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아우라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다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가 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요. 사실 마이클 조던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근데 이제 레전드만 영상에 남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발이 많이 팔리고 영향력이 맞아. 세지고. 그래서 저도 느끼는 바는 데모가 아니다. 그냥 그거는 그때 나의 표현이고 저희는 이제 데모 많이 만든다고 하지만 은근히 데모 만들고 다시 스튜디오에 앉아서 차분한 자세로 하다 보면 깔끔병에 빠지기가 쉬운데 재미가 떨어져요. 맞아.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봉고 요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느꼈어요. 수스 아시죠? 수스? 레조넌스 제거해주는 수스라는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예. 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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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크게 귀로 듣기 싫으니까. 근데 얘를 치자마자 난 느낌이 레조넌스 재밌다. 이 레조넌스 잼의 타악기가 재밌었구나를 너무 오랜만에 매일 타악기 본고를 뽁 깔끔한 거 쓰다가 그리고 제가 외장악기도 외국 애들 거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외장악기 원샷으로 받은 거. 근데 왜 이렇게 루프가 더 재밌지? 그 같이 튀기는 맛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이 아니라 불에 같이 튀기는 맛은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이 튀긴다라. 네. 그러니까 그 웍에다가 그냥 네. 다 같이 넣고서 부족해도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게 그거 하나하나 다 손질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재미란 게 떨어지면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뭐 하나 재료 빠졌어도 이거 재밌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사 먹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단정하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정말 퍼펙트하게 뭔가를 해서 내가 쾌감을 얻고 싶은 자기 만족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드라이하게 잘 받아가지고 정말 정갈하게 하고 싶은데 라이브 공연을 생각해 보시면 때려 부시는 맛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또 도파민을 주고 그러니까 녹음할 때 되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재미없어. 그래서 제가 협업을 많이 추구하는 게 재밌다 녹음해봐 라고 할 때 틀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저도 이제 많이 살려봤잖아요. 다시 혼자 남아서. 그러면 내가 다시 친 것보다는 걔가 틀린 걸 쓸 때가 많아요. 뭐지?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깨달음을 저도 얻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 모든 것의 맛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그
제 유튜브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네,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유튜브 진보적 음악관 코너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다양한 맛을 알려줘야지. 아, 요건 요래서 맛있고 라면은 라면 먹는 맛, 미슐랭 가는 건 또 미슐랭의 맛, 또 건강식은 건강식의 맛. 이게 다 알면은 다 즐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넓혀주고 싶은 거죠. 맛을. 더 이 음악이 왜 좋냐? 더러워서 좋다. 이 음악은 왜 좋냐? 아름다워서 좋다. 이 음악은 왜 좋냐? 저질이라서 좋다. 그거를 다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에게도 훨씬 더 자유가 열리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막 사람들이 요것만 좋아하니까 다 거기로 몰리잖아요. 근데 이것 다 여러 가지 맛을 다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순간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어요, 만들 때. 저도 다양한 사람들과 최근에 작업하는 이유가 누구는 피크가 뜨고 누구는 되게 정갈하게 해주고 그리고 누구는 껌 씹는 소리도 들리고 그게 처음에는 제거할까 하다가도 없으면 허전해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인간적인 표현, 개성, 자기만의 배음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음악이 왜 재밌으면서도 어렵냐면 그건 의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화성학을 배우고 뭘 해도 그 뭔가 주파수가 탁 맞는 순간이 있거든요. 협업도 그렇고 맞아. 같이 기분 너무 좋을 때 그래서 이제 혼자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외로울 때도 많고 이러니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 작곡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보님을 래퍼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피처링 된 음악을 많이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프로듀서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K-팝 프로듀서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활동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되게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저는 되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거기서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 관리나 일 처리를 할 때 방식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느 한 분야에서 뭐 요리로 비유 오늘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리사가 뭐 예를 들어 안성재 셰프가 미슐랭 스타일의 음식도 잘 만들지만 그 정도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떡볶이를 만들 때 고기 넣고 야채 넣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불량한 맛에 먹는다는 것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음악의 그 원리를 아까 뭐 팀벌랜드 드반티 스윙 얘기한 것처럼 원리를 좀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K-팝 뭐 랩 이런 게 아주 다른 영역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 아래로 뻗어나가는 여러 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이제 조금 모드를 스위치를 해야 될 때는 있죠. 예를 들어 K-팝 만든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K-팝 만든다 그러면은 좀 약간 정신 없어야 될 것 같고 좀 뭐 퍼포먼스 할 때를 위해서 되게 모드 체인지가 여러 번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다음에 이제 뭐 야마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뭐 랩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만약에 노래하고 있다가 노래를 주로 하고 있다가 랩 노래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톤부터가 안 묻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렉 기타 연주해야 되는데 통기타 치는 느낌. 그럼 일단 톤부터 잡는데 좀 걸려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3일 녹음하다 보면은 내 목소리가 요 톤으로 랩을 했을 때 이게 뭐 느낌이 좋구나. 그런 거를 찾아 나가는 시간들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이제 1부의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작곡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시대도 변했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꿈나무들이 보고 있는 게 많아요. 제 채널은. 지금 작곡을 한다면 나 때와 다르게 혹은 나 때와 같게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좋을까? 당연히 음악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추천하는 능력 이 스탯은 하나 키우면 좋다. 일단 저도 꿈나무이기 때문에 일단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인데 두 가지 길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그냥 저의 진보적 음악관으로서 봤을 때는 뭘 보고 싶냐면 이게 학교에서 무서운 선생님이 있다고 쳤을 때 네.
그 선생님한테 다 쫄아 있고 아니 뭐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자면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담배 피는 애들이 소수 있었는데 다 걸려가지고 학생부 가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옆 학교는 더 큰 학교였는데 애들이 단체로 다 담배를 피니까 뭐 몇 명은 잡힐 수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안 잡혀요. 한 90%가 살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 음악계도 레퍼런스가 다 거의 있고 그다음에 참 외국 사람들이 케이팝 보면서 막 독특하게 생각을 할 때 참 웃기고 아이러니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또 외국 레퍼런스를 가지고 만든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음악 뭐 산업과 위상까지 올라왔으면은 이제는 노래 하나 만들 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그룹들 노래를 만드는데 외국 어떤 음악들이 그 예시로 딱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 비슷하게 만들려는 그런 거 1000곡 중에서 10곡이 추려진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자기 스타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담배랑 마찬가지로 한두 명, 세 명 나오면은 그냥 뭐 쟤 뭐 족밥이네 아니면 뭐 쟤 뭐 그냥 또라이네 이러고서 만단 말이에요. 근데 단체로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그게 메인스트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점에 관해서는 좀 진짜 특이한 사람들, 정말 그냥 자기 진솔한 사람들이 레퍼런스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진솔함과 개성과 뭐 특이함과 그런 깡과 그런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로 나와서 한번 흐름을 확 뒤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은 이제 조금 더 안전한 어떤 형으로서의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앞에 거는 제가 바라는 점이지만 현실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만약에 저의 동생이라 그러면은 목숨 걸고 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자로 좀 안전하게 아까 어떤 스탯을 올려야 되냐고 하니까 멜로디 감각인 것 같아요. 멜로디 감각. 그게 요즘에 타입 비트도 많고 뭐 레퍼런스도 워낙 많고 튜토리얼도 많다 보니까 코드 웍도 배울 수 있고 칠더 월드한테 배울 수 있고 저도 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뭐 리듬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뭐 사운드 어떻게 만져야 된다 다 나오지만 어떤 멜로디 감각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나와 있는 그 레시피 뭐라지 그 설명서가 없잖아요. 이게 설명서가 없죠. 화성학은 물론 있지만 화성학이 있기 때문에 요 멜로디 다음엔 이렇게 와야 되고 이렇게 종결 와줘야 되고 아니면 종결로 안 가고 뭐 으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든지 그런 규칙들과 이런 건 있지만 어떤 그냥 진짜 멜로디를 만든다 할 때 흥얼거릴 때 그런 멜로디의 감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무기가 될 뿐더러 작곡을 창작하는 자체에 되게 쉽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방금 듣고 정말 1초 만에 바로 소름이 돋았는데 저는 코드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코드를 만들 때마다 그리고 남들이랑 협업할 때마다 드는 생각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느끼는 게 코드가 아니라 멜로디와 리듬이거든요. 근데 그 리듬이란 건 몸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카피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멜로디라는 것도 리듬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퉁 이런 것도 리듬이 있는 거니까 결국엔 코드는 분위기를 깔아주는 거고 멜로디가 어떻냐 그리고 보컬이 누구냐 이런 거에 의해 그 음악이 아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좋은 코드와 샘플 스플라이스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다 좋은 재료로 시작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할 수 있냐 그리고 누가 좀 빛이 나냐 이랬을 때는 말씀하신 자기다운 걸 하고 멜로디 잘 뽑으면 끝이지. 코드 이쁠 거면 정말 코드가 튀던가. 근데 이제 저는 코드가 튀는 음악을 해봤지만 그럼 또 멜로디가 죽어요. 맞아. 그래서 남한테 작업을 할 때는 저는 참아요. 이게 생각나지만 참아. 그리고 제가 탑라인을 녹음을 해봐요.
그랬을 때 항상 건반으로 쳤을 때랑은 다른 기분이 들어요. 거슬려요. 아, 힘 줬구나. 근데 건반 칠 땐 그게 되게 재밌어요. 치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녹음을 해봐요. 그리고 뭐 영상을 찍거나 그러면 기준이 좀 나와요. 아, 이게 만약에 무대용 음악이면 더 신나도 되고, 어떤 사람을 위로해주는 음악이고 그냥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이어폰을 통해 듣고 싶으면 쓸쓸해야 되는데 테크닉이 너무 빛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다면 결국에 남는 건 멜로디랑 그 사람다운 거, 그리고 가사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진짜 점점 느껴요. 옛날엔 되게 저도 코드, 텐션 이런 거 신경 썼는데 그런 거야말로 액세서리 같은 거고,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그 코드를 짤 때조차도 욕심을 안 부리고 잘 짜면 그건 멜로디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2부